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6월 17일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20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재인 북한 협박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입니다. 북한이 드디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들의 표현대로 형체도 없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이 추진했던 남북협력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설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문재인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전에도 한반도 긴장을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재확인을 했지요. 그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엄숙한 약속이다,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요구를 관철하고자 무력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대남 비방과 위협을 이어온 북한이지만 문재인은 오로지 대화와 소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 자세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였죠. 판문점 선언의 결실이자 남북대화를 상징하는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하는 행위를 원칙론자로서 문재인이 용인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문재인의 강경 대응 선회가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집권 후에 줄곧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쇼를 했지만은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가짜 평화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문재인이 채택한 대북 유화 정책이 완전한 실패임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냉하는 것을 간파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대북사업 관련 정부 기관들이 하나같이 통일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럼에도 마지막 대화 채널은 남겨둔 채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부 국방부에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북한 책임론을 주장을 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그러죠. 를 개최해가지고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라는 식의 그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하루 만에 기조를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 행위가 임계치를 넘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그 기조 전환에는 문재인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방부도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것에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 쪽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요, 16일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정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온 조처죠. 북한이 이날 오후 2시 49분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50여 분 만에 남측이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보내던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경색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 및 북미 합의 이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정부는 사태의 책임을 북한 쪽에 돌려버린 만큼 남북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이에 청와대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만큼 남북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북 하에의 물꼬를 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해외 언론도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CNN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13일 경고는 연락사무소가 어떤 식으로든 파괴될 것임을 암시를 했다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대북전단이 북한 지도부를 화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전의 협상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한미 간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전술의 일환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죠. NYT라고 그럽니다. 뉴욕타임스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1953년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이 상근지근을 두고 접촉을 할 수 있게끔 한 첫 통로였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한국은 남북 수도에 외교 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랬고, 수십 년 동안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이 단연 돋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과의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남한에 대해서 점점 더 공격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전하면서 남북 국경을 넘는 협력의 드문 상징을 파기를 해버림으로 해가지고 긴장을 극적으로 높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좌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유엔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한 무역 위축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없고, 한국은 남북 공동 프로젝트 제안을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인 이 폭스뉴스는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은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북미 간 핵협상이 중단된 시점에 이뤄졌다고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 주도의 남북 공동경제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성건 북한 외무상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인 지난 10일 발표한 담화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여전히 미국의 가혹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최근 며칠 동안 북미 협상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문재인은 1차 대전 직전 영국 수상 체인블린이 선전선동과 위선으로 가득 찬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26년 연령차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순수한 청년 보듯이 하면서 온정주의에 기반한 오판을 했듯이 문재인도 선전선동과 위선으로 가득 찬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30년 연령차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순수한 청년 보듯이 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행동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진해 보였던 청년 히틀러나 김정은은
노예했던 체인블린이나 문재인 머리 위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놀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소 늦긴 했지만은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의 위협에 비굴하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대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이 지난 3년간 보여준 행태로부터 너무나 급선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즉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이 암묵적인 합의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상대로 벌이는 희대의 쇼, 즉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조장하고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극복적으로 문재인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유엔 경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서 남북 경협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저희 지나친 상상력에 불과할까요? 노무현이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등 국익에 따른 판단을 해가지고 지지층 대거 이탈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망한 것을 잘 아는 문재인이 노무현이 걸었던 길을 가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의 청와대는 여전히 김일성을 찬양하는 종북 주사파로 포위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ime will tell이란 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Time will tell.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